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성마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지만 결국 그 특징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대운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대운은 그 대운 자체로서의 어떤 경향성, 길흉,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국 대한만으로 길흉을 갖다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역시 경향성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원국의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반드시 플러스 알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국의 어떤 그 경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운을 볼 때 기흉은 원국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한이 흉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중간 정도 된다 하더라도 원국이 퍼펙트하게 길하다면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다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원국의 상태의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태양 할 건데, 자, 각 별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그 특징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길성이 포진되었는지 흉성이 포진되었는지, 소위 말해서 그릇을 짰는지 그릇을 짜지 못했는지 이런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경향성을 이야기한다면 태양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빠른 시간에, 그리고 비교적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곡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중간 시작 과정이 조금 우여곡절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성취를 갖다 이루는 이미지, 이게 이제 무곡 자체의 이미지라면, 태양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양양창록. 이건 뭡니까? 과거 급제하는 그 격국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태양하고 조합되는 것 중에서도 비교적 태양 천량 조합이 안정성과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으로 조금 이래 그러니까 괜찮은 어떤 그런 그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불안정성이 큰 조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일 조합하고, 그러니까 거문하고 조합이 일단 그것 자체가 일단 역마성, 움직임성이니까, 그제? 그러고 일월 조합, 일월이 동궁하게 되면 역시 불안정한 어떤 그런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조합에 따라서 또 특징이 조금씩 좀 달라지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양조합이 비교적 조합 중에서 안정적인 조합이라 하더라도 살성만 냈다 있으면 그러지 못하고, 불안정한 조합인 일월조합이나 거일조합이라 하더라도 필성을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록을 봤다면, 안정적인 어떤 그 격을 짰다면 그거는 불안정한 조합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조금 역동적인, 좀 적극적인 그런 식으로 좀 통변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1번, 2번은 비교하는 명반이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자, 1번 명반의 내용은 남편은 공무원이시고요. 본인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이것저것 진짜 주구장창 배웁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 어떤 성과물이 크게 아직까지 나지가 않는 어떤 그 정도의 상황이고, 집의 분위기는 그냥 어떤 보통 평범한 우리 일반인의 어떤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궁이 공궁이고 명신궁이 동궁하고 있네요. 자, 같이 명신궁이 이루어지가 있고 대궁에서 양양조합입니다. 양양조합. 자, 양양조합인데 일단 태양이 한지라는 거, 그죠? 한지라는 게 일단 천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뭡니까? 태양의 항배가 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것 자체가 일단 출발부터 약간 조금 좀 약하네요. 자, 근데 3방에서 뭘 봤습니까? 자, 짝성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우필 하나 하고 천월 하나 봤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그러면 뭡니까? 일단 명궁의 효과 3방 사정에서는 그렇게 딱히 잡히는 게 없으니까 제백궁과 관록궁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재백궁에서 혁과 삼방사정을 봤더니 일단은 차성항궁을 만약에 한다면 자, 보필과 천월을 보면서 지금 록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양에 만약에 록이나 기나 붙었다면, 특히 록이 붙으면 훨씬 좋겠죠. 기가 붙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록이 붙었다면 훨씬 더 공격이 높아졌을 건데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관록궁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관록궁 입장에서 교동조합인데 천월이 있으면서 백궁에 천괴가 있습니다. 됐죠? 자, 뭔가 확실하게 뭔가 조금 잡아주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평범한 중에 확실한 게 조금 있었으면 아쉬웠는데 뭔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아직 안 보이네요. 천이궁 한번 봐볼게요. 천이궁 양양에서 그 우필이 있고요. 삼방에서 그러니까 좌보 우필을 다 보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 거동이 넘어오면 그 청계천하를 갖다 보는 형상이고, 그래서 일단 천이궁이 역시도 만약에 그 확실하게 차성항궁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록과 기가 붙어 있는 상태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정도로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괜찮은 궁이 있습니다. 어느 궁이 제일 괜찮습니까? 일단은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 재백, 관록, 천이궁의 혁과 삼방사정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다,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판단이 됐는데 외궁 빠져있는 궁에서 조금 괜찮은 궁이 있습니까 혹시? 어디가 괜찮아요? 자, 일단 여자 입장에서 복덕궁이 괜찮죠. 아쉬운 거는 태음이 함지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고요. 태음이 권을 지면서 좌보가 있으면서 록존을 지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묘왕지였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근데 삼방에서 이제 좌보 우필을 갖다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괴월도 넘어오게 되면 보게 돼. 이제 복덕궁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일단 중량궁부터 읊어가세요. 자, 명신궁은 명궁에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일단은 봤고요. 명궁, 재백궁, 관록궁, 천이궁 봤으면, 이제 복덕궁 봤으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딥니까? 부처궁 봐야죠. 부처궁 어때요? 부처궁 괜찮죠? 보필도 펼쳐져가 있고 괴월도 마주보면서 권과를 보면서 록존을 삼방에서 끌고 들어오죠. 예, 그래서 부처궁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비교적 부처궁이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서 복덕궁 괜찮고,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삶의 어떤 보통의 명에서 중에서 중상 정도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명입니다. 일단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면 중상의 정도가 되겠다. 일단 흐름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운 시간이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흐름으로서 첫 번째 어떤 이렇게 한번 낯을 세우고 조금 활동력이 조금 왕성해지면서 나름대로 공부했던 거 써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자, 운세는 지금 여자니까 인, 축, 자, 해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20대. 자, 일단은 20대 지금 부처 자리에 지금 들어오니까 거긴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일단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원국에서 먼저 스케치를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원국의 그림상 20대 때 치고 나갈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원국의 털이 퍼펙트하게 좋은 자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명궁 자체에서 좀 좋아야 20대부터 10대나 20대부터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뭔가 퍼펙트하게 좋은 게 지금 안 잡혔죠. 뒤로 가면서는 자꾸만 힘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쫄쫄쫄쫄 흐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게 단지가 찬다 아닙니까? 근데 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단지는 20대 때 차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럼 20대 때 이웃에 오더라도 뭔가 커다란 성취, 20대 때 가장 큰 성취는 뭡니까? 결혼 또 뭐 있습니까? 남녀 공이 직업 아닙니까?
직장하고 결혼 아닙니까? 물론 30대 때도 많이 하지만 일단 20, 30대 걸쳐 있는 요 운세에서 결혼과 직장을 잡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에 들어오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일로 쓸 가능성이 커요. 내 일과 함께 배우자도 같이 쓸 가능성이 큰데 외궁으로 빠지면 내 일보다는 배우자 쪽에 좀 사이드 환경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때 축 운세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직접적인 것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기화를 누리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할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공무원 남편을 만났어요. 그 정도면 일단은 괜찮은 어떤 조건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 직업적인 측면으로 뚜렷한 방향성, 뚜렷한 안정성 이런 건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왜? 이미 원국에서 그걸 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원국이 좋았다면 20대부터 딱 그냥 잡고 나가요. 이때 최소한 대기업, 공무원과 같은 그 정도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틀을 잡고 가요. 물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때 일찍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자,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좋은 운세가 오는 게 지금 언제입니까? 자녀궁 어떻습니까? 혁과 삼방사정에서 자, 자미가 있으면서 자미는 뭘 봐야 돼요? 보피를 봐야 되죠. 자, 대궁에 탐랑에 록이 있습니다. 자, 탐랑에 록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일단 경량하고 같이 있고요. 자미 입장에서 일단 보피를 조금 봐줘야 돼요. 삼방에서 타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자미가 확실하게 잡고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건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 사람의 원그릇이 내 베이스에 지금 계속 깔려 있습니다. 아직 30대에 이 사람이 그림을 완성할 어떤 시기가 아니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30대가 만약에 저렇게 32세부터 좀 퍼펙트한 운세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일단은 20대는 조금 이르고요. 30대부터 가능성은 있지만 30대 대안 자체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고요. 그리고 원국 자체에서 부실해요. 아직까지는. 그 물이 쫄쫄 나오기 때문에 그 단지 차지가 않아요. 아직. 자, 그러면 해대안 한번 봐보세요. 해대안. 자, 해대안은 만약에 해궁을 명궁으로 본다면 기래요, 흉해요? 봐보세요.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 저걸 길하게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천기 자체가 화기와 지공, 직업을 지고 있고요. 대궁의 태음은 록존이 있는데 함지에서 지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방향성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겁니다. 자, 이러한 경향성이 되면 대체로 조금 형이상학으로 전문성으로 갈 가능성은 크기는 해요. 왜? 태음에 권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공, 지업을 지고. 그러면 형이상학으로 전문성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짝성을 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록조는 밖에 있고 지공, 직업과 화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명궁으로 본다면 이걸 좋은 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자, 되시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은 이 대안부터 나름대로 직업적인 방향성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반길 반용이죠. 반길 반용. 전옥조를 땡겨서 와야 된다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어때? 대안이 들어가고 나서 최소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흘러가고 후반부부터 받아먹기 시작할 거라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대운을 본 게 해 대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원국의 스케치에서 안 사람은 요 정도 시점에서 받아먹기 시작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해 대안이 좀 묵직하면서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42세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니면 조금 전부터 바로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해 대안 자체가 어땠어요? 그렇게 퍼펙트하게 좋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앞에 조금 고생을 조금 더 하고 우여곡절을 하고 그 뒤에부터 조금 받아먹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2번 명반을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2번 명반 잠깐만 보고 1번 명반으로 다시 올게요. 2번 명반은 일단은 안정적인 글 잘못 적어놨네. 직장에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그렇게 이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업에 있고요. 남편 역시 대기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명반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태양이 묘왕지에 있으면서 록과 과를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3방에서 괴월을 봤죠. 일단 중앙 라인 자체가 이 앞에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뭔가 조금. 자,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다른 중에 폭덕궁에 한번 봐볼게요. 폭덕궁에 태연이 묘왕지에서 록존을 지고요. 3방에서 록을 보고 좌보 피를 보고 괴월을 봤어요. 어째 분위기 조금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1번도 나쁘지는 않은 명이지만 2번이 좀 더 괜찮다라는 거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핏 봐도.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명반에서 명궁의 효과 3방 사정 봤더니 명궁의 효과 3방 사정 일단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관록궁의 효과 3방 사정 보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양에 록이 붙어가지고 사성안궁에 들어가면 괴월을 보면서 록을 봐요. 됐죠? 그 다음에 신궁이자 제백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시 어때요? 뭘 봅니까? 괴월을 보고 보피를 다 보고 쌍록을 보게 돼요. 왜? 사성안궁하게 되니까. 자, 록이나 기가 있으면 어때요? 딱 옮겨갔다 생각하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명궁에서 보던 관록궁에서 보던 제백궁에서 보던 또 신궁에서 보던 복덕궁에서 보던 어느 하나 지금 빠지지가 않아요. 최고의 레벨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어떤 그런 명반치고는 아주 안정적인 어떤 명격을 갖다 짜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요 차이가 딱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흐름을 갖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스케치가 먼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궁의 효과 3방 사정이 좋다면 일단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간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일찍부터 원래부터 이런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제백궁이나 관록궁이 좋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어떤 시점부터 좀 좋아지는 의미가 강해요. 그 다음에 천이궁은 요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지만 어쨌든 그 시점부터 좀 더 어느 시점부터 나아지는 의미가 강해요. 됐죠? 하지만 자, 명궁이 좋고 제백궁이나 관록궁, 천이궁이 좋다는 것은 좀 더 그릇 자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크게 안 떨어지고 그릇 자체를 유지하는 어떤 의미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벗어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른 궁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조금 더 많이 처져요.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궁은 어떤 궁입니까? 복덕궁과 부추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 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궁의 효과 3방 사정에서 이미 그릇을 갖다 거의 짰다 아닙니까? 그죠? 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백궁, 관록궁, 신궁, 복덕궁 다 괜찮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운세가 언제입니까?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첫 시기가, 스타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궁부터 괜찮고요. 사회 진출했을 때, 자, 일단 10대 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일단 제껴두고라도 20대 때부터 바로 사회적 성취를 이뤄요. 그럼 저 10대 때 안 좋나? 10대 때 안 좋지도 않아요. 일단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의 성취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대부터 이미 성취를 이루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1번 돌아와가지고
자, 1번하고 차이가 뭡니까? 1번을 봤을 때 1번 역시도 축대안이 20대 운세로서 괜찮은 운세로 들어왔어요. 자, 2번도 역시 미대안으로 괜찮은 운세로 들어왔어요. 살성이 있기는 하지만 창곡이 협파하고 있고 3방에서 1월이 비치면서 어때요? 도피를 보고 쌍놈을 보니까 이걸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명주 출애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 20대 대안이 둘 다 괜찮지만 물론 좋은 정도로야 2번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20대 대안이 좋은 운세가 왔지만 1번은 그때 성취가 자기의 어떤 직접적인 성취가 아니라 간접적인 성취일 가능성이 크고요. 2번은 직접적 성취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번 명반을 갖다가 보시면서 1번 명반을 보시면서 저기 제백궁 대안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의 어떤 성과물을 갖다 맺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 대안 내에서는 후반부로 넘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대안 이후에 지금 어떨 것인가 한번 봐볼게요. 자, 술 대안은 조금 어떨 것 같아요? 술 대안. 자, 칠살이 살성과 창곡을 보면서 보피를 못 봤네요. 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술 대안만 보면 돼요. 일단 좀 62호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술 대안.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명반을 보시면서 여자의 명입니다. 이 명반을 보시면서 이 여자분의 어떤 흐름이 기복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이 명반은 기복이 큰 명반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좀 평범하면서도 조금 의욕이 있는 정도의 어떤 명반입니다. 명반이 퍼펙트하게 좋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복이 조금 있었어요. 저기 복덕궁을 보든 부처궁을 보든. 됐죠? 그러면 기복이 크지가 않고요. 크지는 않지만 부처궁과 복덕궁을 보니까 조금 그 소극적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명반의 흑과 삼방사등도 안 좋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미 스케치 자체에서 이 명반의 그래프는요. 뒤로 갈수록 상승해요. 무조건. 불안정한 조합이라면 이 이후에도 불안정성을 봐야 되겠지만 자 이미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놨다고 그러면 저 제백궁 이후부터는 저 7살운세에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패턴에서 그냥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 때는 그냥 통병성으로만 7살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칼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 좀 더 커지고 저 창곡을 서는 시기로 그냥 언급해주면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전에 자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대안이 아직까지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거는 별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백궁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 대안 중반부부터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술대안 들어가면서부터는 명반이 퍼펙트하게 좋지도 않은데 이 대안은 오히려 어떤 자기의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스토리로 짜나가면 되신다 그랬잖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 좋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단순한 이 사람의 그릇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을 절대로 대안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자, 그래도 1번 명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수월한 명반입니다. 제가 이게 수업에서 꺼내는 명반들은 비교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명료한 명반들만 꺼낸다 했다니까. 이 명반이 약간 평이한 중에 나름대로 소극적이지만 복이 있다라는 거, 이걸 파악하는 건 누구나 봐도 좀 쉬워요. 1번 명반은. 자, 일단 요 명반부터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요 정도의 명반이면 스토리가 요 정도로 흘러가는구나. 됐죠? 근데 만약에 요 술궁에 요 7살 요 운이 만약에 20대나 좀 젊었을 때 왔다.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게.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저 7살 운세에 지금 들어오면서 저게 한 대안 조금 늦춰지면 저것 같은 경우 좀 건강적인 문제는 조금 수반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질수록 건강적인 문제로는 저게 살성과 7살은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일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지? 응.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살짝 제껴두고 어쨌든 자 7살 운세에 나쁘지 않은 운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 운세가 막 펄펄 날개를 달아가지고 펄펄 날아다니고 완전히 대외적인 인지도가 뭐 엄청 높아져가지고 막 이런 식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해왔던 페이스에서 조금 이제는 자 뭐 일거리도 조금 생기고 하는 그 정도의 이미지로 일단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1번 명반 그렇게 보시고요. 2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전에 대충 언급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반의 첫 대한부터 그냥 막 일단 집안 자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막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자 두 번째 대한 학창 시절에도 저 화기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하지만 작은 스토리상의 문제로는 한번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B 대학 무슨 과를 갔다. 이 정도의 스토리. 그래서 만약에 원 명국이 안 좋다면 저쪽 대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 제대로 못하고 학교 제대로 졸업 못했다. 진짜 좀 핍진했다. 이런 스토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원 명국이 괜찮기 때문에 저때 스토리는 그냥 조금 작은 스토리로 가시면 돼요. 물론 체감하는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흉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로는 저건 그렇게 흉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원국이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정도로 보다가 미대 안에 들어가면서는 어때요? 명주 출애격이라 했잖아요. 명주 출애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명반이 신대 안에 조금만 더 좀 단단하고 야무진 명반이었으면 미대 안에 좀 더 크게 치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화기가 저쪽에 안 붙어 있고. 하지만 인생은 공평한 게 화기가 저기 안 붙으면 어디든지 붙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식으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딱 잡고요. 부처 자리가 25세에서 34세 저렇게 좋다 보니까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일적인 측면으로도 괜찮은 라인을 잡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측면으로도 괜찮은 라인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원그릇에서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만 언급하면 돼요. 그냥 흐름의 스토리만 하면 되지 운세는요 계속 그렇게 쭉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35세에서 44세 대안 5대안 한번 봐보세요. 5대안 같은 경우 어때요? 자 일단은 자미가 권을 지었고 문창을 보고 문창을 갖다 같이 동궁시키고 있고 3방에서 화기와 살성만 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 운세를 좋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저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조금 해가지고 힘 좀 내가지고 같이 맞벌이 해가지고 한번 그 돈 좀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 10년만 바짝 한번 고생을 해보자.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고군분투하는 분위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때요? 신궁이자 재백궁 들어가면서 이미 저때는 괜찮은 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안만 보더라도 괜찮은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정도 되면 삶의 안정을 갖다 이미 찾아버려요. 됐죠? 자, 그 정도로 그냥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쭉 그렇게. 예. 그리고 이 사람 명반에서 자 복덕궁 괜찮죠? 복덕궁 괜찮고요. 그 다음에 부모궁 어때요? 부모궁. 부모궁 어떻습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차승항공 하는 거 보셔야 돼요.
부모궁도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대신에 차승항궁, 그러니까 이 명반에서 차승항궁 했었으면 훨씬 더 조금 더 격이 높아졌겠죠. 하지만 차승항궁 안 하더라도 그래서 차승항궁 하게 되면 보필과 쌍록이 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명반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길성을 좀 더 튼튼하게 봤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짝성으로 봤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록이나 길성들의 상태들이 다 양호해요. 왜? 정성들이 묘왕지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살성의 어떤 조합들이 비교적 조금 더 비율이 좀 알맞게 이렇게 쫙쫙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가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명반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괜찮은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시켜 나간다. 됐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분 민간에 예. 부처군에 예. 그 사세에 정성이 없고 이렇게 살성만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처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뭐 나쁜 뭐 이런 거는 2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2번 명반 보시면서 부처궁에 보면 영성과 지공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공이 있으면서 삼방에서는 그게 없는데 일단 명궁에 살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흉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명궁 자체에서 그릇을 짰기 때문에 저 살성은 그렇게 흉한 작용을 크게 못해요. 됐죠? 거기서 마이너스를 많이 시켜주고요. 두 번째로는, 자, 미궁 입장에서 본다면 삼방에서 보필과 쌍록을 봐가지고, 그리고 협으로서 창곡을 봐가지고, 저거를 완전히 제화시켰어요. 그럼 저때 살성은요, 오히려 길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살성은 나쁜 거, 길성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 살성이 적당하게 섞여서, 그러니까 길성만 있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명반이 단단하다면 살성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명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이렇잖아. 저기, 온실 속에 화초보다는, 자, 밖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면역력이 조금 강해진다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질병에 조금 노출이 조금씩 되어줘야 면역력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살성이 있어야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다만 통변성으로 영성과 지공을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어떤 오히려 좀 더 성실성이라든지 어떤 조금 이렇게 힘든 일에도 조금 불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일단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가 하면, 굳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통변성으로 찾아본다면 육친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 힘들게 시작했다, 이렇게 통변을 한다 해볼 수가 있겠죠. 원래 남편이 부자였다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안정적인 집안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자수성가형,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는 그런 분위기, 이 정도로는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되시겠죠? 지공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는 영성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귀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일단은 뭐 대기업에 있다라는 것도 일단 최고의 위치이긴 하지만, 저기 살성이 없어지면, 아니면 살성이 사이드로 빠져버리면 훨씬 더 귀가 조금 더 커져요. 예. 그래 되면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공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공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상급 레벨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출신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한 어떤 출신일 가능성이 커요. 그 차이는. 또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